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1960년대 심리학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실험을 그린 영화 밀그램 프로젝트를 통해 복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복종 실험에 대한 영상들은 많은데 정작 복종이 왜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문명화된 인간이 비인도적인 행위에 동참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누군가는 홀로코스트를 감행한 모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정신병자들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6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죽음의 캠프로 유대인을 수송한 나치 교관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 12월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미친 살인마라고 보기에는 너무 평범하게 생겼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명령에 반발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는 흔한 관료 중 하나였다 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을 죽이라고 한 명령에 복종하는 이유가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무엇이 이런 미친 명령을 따르게 만드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강력한 힘이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스탠리 밀그램은 한 실험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기 충격 실험이라고도 알려진 복종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는 2명의 참가자가 있으며 이들은 신문 광고를 통해 기억과 학습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실험자는 이 실험이 처벌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제비뽑기를 통해 한 사람은 학생, 한 명은 교사의 역할을 배정하였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단어를 읽어주고 학생이 암기했는지 테스트를 하는 역할이고 학생은 다른 방에서 이를 맞추어야 하는 역할이었죠. 이때 학생이 틀린 답안을 말하면 교사는 전기 충격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 실험의 중요한 점으로 학생은 진짜 실험 참가자가 아닌 실험을 돕는 보조자로서 실제로 전기 충격을 받지도 않았고 그저 연기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실험 참가자인 교사는 자기가 학습자에게 진짜로 전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믿고 있었죠. 전기 충격기는 15V부터 450V까지 15V씩 증가하는 30개의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처음 오답을 말하면 15V의 전기 충격을 주고 앞으로 틀릴 때마다 15V씩 증가해서 전기 충격을 주어야 했죠. 중간에 학생 역할을 하는 실험 보조자는 정해진 볼트에 따라서 날 내보내줘! 라고 괴로운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뒤에서 상황을 보고 있는 연구자는 머뭇거리는 교사에게 전기 충격을 계속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100명의 실험 참가자가 있다면 과연 몇 %의 사람이 마지막인 450V까지 스위치를 누를까요? 이 실험을 하기 전 밀그램은 40명의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많아봤자 1% 미만. 단 1% 미만의 사람들이 끝까지 전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65%의 사람들이 최고치인 450V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도 정신병자도 아닌 그저 일반 사람들이었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진짜로 전기 충격을 준다고 알고 있음에도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난 걸까요?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실험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상황입니다. 연구자가 설정한 몇 가지 상황이 참여자들에게 복종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첫째, 이 실험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실험 참가자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교사 역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은 학생에게 단어를 불러주고 답이 맞는지 틀린지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틀리면 전기 충격을 주었죠. 근데 갑자기 학생 역할을 하는 참가자가 괴로워하면서 제발 내보내달라고 합니다. 당황한 여러분은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실험자를 보면서 이거 계속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실험자는 차분하게 계속 진행하십시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은 그만하라고 하고 실험자는 계속 하라고 하고 여러분은 어찌해야 할 모르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실험은 본인 스스로 참가하겠다고 온 것이며 자신이 실험자에게 도움을 주러 왔고 자신 때문에 이 실험이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상황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정보적 사회 영향이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위기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질 때 특별히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지금 이 상황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상태로서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실험자는 이 실험의 전문가로서 과학자처럼 가운도 잇고 있었죠. 당연히 자신의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더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명령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버전에서는 65%가 최고치의 전기 충격을 주었다면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는 다른 버전에서는 20%까지 감소를 하였습니다. 둘째, 이 실험은 전기 충격 수준을 15V씩 올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이 교사 역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러분은 학생이 틀리면 계속해서 전기 충격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내부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기 충격 수준을 조금씩 높일수록 옆방에서 학생은 계속 비명을 지릅니다. 틀리면 15V씩 높여서 전기 충격을 주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옆방에서 그만하라고 하니까. 이때 우리는 인지 부조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이 아파하니까 그만해야 한다는 마음과 실험자가 계속하라고 하니까 계속해야 한다는 마음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인지 부조화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합리화를 15V가 도와주게 됩니다. 만약 교사가 100V의 전기 충격을 주었다면 다음 전기 충격 수준은 115V입니다. 이때 이렇게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100V는 115V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요. 각 단계에서 준 전기 충격은 다음 단계를 위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10,000원짜리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12,000원짜리 제품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12,000원짜리 제품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니 또 옆을 보니까 14,000원짜리 제품이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 50,000원짜리 제품을 구매하는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자신은 단지 10,000원짜리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말이죠. 셋째, 개인적 책임의 부재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시작하면서 나치 교관 아돌프 아이히만을 언급했었죠. 그 사람도 나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그 점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을 머뭇거릴 때 실험자는 계속 진행하십시오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사는 인지 부조화에 빠지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인 합리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는 그만하려고 했는데 실험자가 계속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내 의견이 아니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밀그램은 복종 실험의 결과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개인적 책임의 부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복종을 하게 만들어 계속해서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밀그램의 복종 실험은 이런 엄청난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윤리성 때문인데요. 영화 밀그램 프로젝트에서도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졌는데 먼저 실험 참가자들을 속였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기억과 학습에 관한 실험이라고 알고 왔는데 진짜 실험은 복종에 대한 것이었죠. 물론 인간의 실제적 행동의 연구를 위해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실험 직후 바로 본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1960년대에는 현대와 같이 명확한 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 동의서도 없었고 실험 후에도 자기가 진짜로 전기 충격을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었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 충격을 주는 교사는 손톱이나 입술을 깨무는 등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실험실을 나가는 모습에서 매우 힘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밀그램의 실험은 실험 참가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실험을 그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야 한다는 말뿐이었죠. 이런 윤리적인 문제로 밀그램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1966년 만들어진 미국 연구 피험자 윤리 가이드라인이 밀그램의 실험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종 실험과 같은 실험은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때는 1960년대고 지금은 2020년인데 사람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으니 그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2009년 이런 생각을 한 버거라는 학자가 밀그램의 복종 실험을 부활시킵니다. 물론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정된 버전으로요. 일단 밀그램의 실험에서는 450V가 마지막이었는데 버거의 연구에서는 150V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실험 참가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밀그램의 실험에서 150V를 기점으로 복종과 불복종이 구분된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임상 심리학자에 의해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었고 언제든 실험을 그만둘 수 있다고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공지해 주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대의 사람들이 정말 덜 복종할까요? 안타깝게도 버거는 자신의 실험 참가자들과 밀그램의 실험 참가자들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상황에 따라 복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150V를 기준으로 버거의 연구에서는 70%가 복종을 했고 밀그램의 연구에서는 82.5%가 복종을 했습니다. 물론 버거의 연구가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정된 버전이라 밀그램의 버전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밀그램 프로젝트 속 복종 실험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밀그램은 이 복종 실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있어서 어떤 핑곗거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밀그램은 이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교훈으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어느 특정한 적개심도 가지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끔찍한 파괴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회적 압력이 우리를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큰 주제가 복종 실험이기는 하지만 밀그램이 실행했던 다양한 실험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실험들이니까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